우리의 새로운 신국을 이끌 우리의 폐하십니다. 이제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신국의 새로운 꿈,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짐은 신라의 국왕으로서 덕업일신 망나사방의 대업을 위해 혼신을 다 바칠 것을 전명하노라. 짐은 신라 왕실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사만의 화평을 위해 군주의 본분을 다할 것이니 신라의 하늘을 창건하신 선대왕들의 대업을 계승하여 사만 태평치세를 열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꿀입니다. 21세기도 어느덧 4분의 1을 지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은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해졌습니다. 이제는 굳이 언급하는 게 민망할 정도죠. 과거엔 남성들밖에 볼 수 없었던 스포츠나 기업의 임원들, 고위공무원, 법조인, 정치인, 군 장성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성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는 이제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편견을 가진 사람도 거의 없어졌죠. 하지만 여성이 한 나라의 리더에 오르는 일은 지금도 뉴스에 나올 정도로 아직 흔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죠. 삼국시대는 신분제에 있어서는 폐쇄적이어도 최소한 성 역할에 있어선 분명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조선시대와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의 사고방식보다 개방적인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신라 귀족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골품을 지키기 위해 그랬다 치더라도 여왕의 등극이란 신라는 물론 한반도, 아니 동아시아 전체로 봐도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성이 국가의 리더로 나서는 게 이슈가 되는데 2000년 전이라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진평왕의 적극적인 의지로 왕위에 올랐기에 또한 왕실의 유일한 성골이었기에 정통성 시비는 없었습니다만 선덕여왕은 등극 이후로도 여성이란 이유로 걸핏하면 반대파들의 공격거리가 됐고 국제적으로 견제 대상이 됐으며 그래서 리더로서의 역량을 펼치기에 많은 제한을 받았고 이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선덕여왕은 진평왕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진평왕은 여성적인 첫째 딸 천명보다는 리더십이 보였던 둘째 딸 덕만을 마음에 두고 그녀를 밀어줬죠. 진평왕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부인 승만 왕후에게서 태어난 왕자였죠. 하지만 오늘날 그 이름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이 아들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왕실의 왕자가 없자 진평왕은 딸에게 보위를 넘겨주기로 결심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신라의 관습대로라면 아들이 없으면 사위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장인어른 장모님, 저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사위에게 왕위를 물려준 사례가 많죠. 초창기 제2대 남해차차홍은 사위 석탈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었고 하지만 사후에 아들로 왕위가 넘어갔었죠. 다른 성씨의 사위에게 왕위를 물려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프광대 율령이 반포된 이후 골품제가 강화되면서 다른 성씨인 사위에게, 아니 같은 성씨라도 골품이 다른 사위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일은 매우 조심스럽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평왕대에 와서 걸리게 되죠. 진평왕의 사위는 용수 그리고 용춘입니다. 성씨가 같은 김씨 사위들이었지만 이전 임금인 진지왕의 아들이었고 아시다시피 진지왕은 폐위됐기에 그 본인은 물론이고 아들들인 용수와 용춘 역시 골품이 성골에서 진골로 강등됐습니다. 골품 자체도 그렇지만 폐왕의 자식들이란 게
이 두 형제에겐 인생의 커다란 걸림돌이 됐죠. 드라마에서도 이 두 형제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조정 대신들이나 귀족들에게 견제 또 차별을 받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들에게 보위를 넘기는 건 당시 조정 여론으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딸에게 왕위를 넘기는 건 진평왕에게 있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덕만이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 판단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위를 넘긴다는 것은 왕실과 귀족의 반대는 물론 백성과 국제사회의 이목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커다란 도전이었죠. 하지만 진평왕의 결론은 덕만이었습니다. 둘째 딸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하나둘씩 준비를 해나가죠. 먼저 전형적인 여성상이었던 첫째 딸 천명을 용수와 결혼시켜 궁 밖으로 내보내 덕만의 입지를 붙이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런데 예전엔 이게 백제의 문화가 전해져 일본에도 똑같은 모양의 불상이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또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데요, 인터넷을 검색해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제작해 일본으로 보낸 것이다 또는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선 진평왕이 이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을 만들어 당시 일본의 33대 국왕이었던 스이코 천황에게 보낸 거라고 합니다. 스이코 천황은 일본 최초의 여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진평왕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지소태후나 사도태후, 미실처럼 비록 왕은 아니었어도 왕보다 더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왕실과 신료들을 호령했던 여성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라고 남자보다 못할 게 뭐 있냐라는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됐을 것이고, 마침 이웃나라 외에선 실제로 여성이 천황으로 등극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죠. 진평왕은 이 분위기를 타 덕만의 입지를 굳히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6년 진평왕은 스이코 천황에게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만들어 선물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첫째는 외교적인 목적입니다. 신라는 이전 진흥왕 때 가야를 멸망시켰습니다. 신라에 대한 가야 유민들의 반감은 매우 컸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신라와 이 당시 원수 관계에 있던 백제부터 신라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제는 또 외와 매우 친하죠. 반면 신라는 예전부터 외 공격에 오랫동안 시달려왔습니다. 원수도 뭐 이런 원수가 없었죠. 진평왕은 마침 이때 스이코 천황이 통치 기반을 굳히기 위해 불교를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에 불상을 보내 외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동시에 혹시라도 있을 가야 유민과 백제 그리고 외의 연합전선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둘째는 이 스이코 천황에게 불상을 보내 그녀를 외왕으로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진평왕은 백성들에게 여성인 외왕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덕만공주 역시 훗날 남성들 못지않은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있음을 은연중에 천명하고 백성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던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등극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도전. 하지만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와 지지 속에 덕만은 632년 그렇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먼저 주변 관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시 고구려와 백제엔 각각 영유왕 그리고 무왕이 재위 후반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역시 당태종이 재위 후반기 통치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보통 선덕 여왕이라 부르는데 사실 여기에도 남녀 차별적인 요소가 짙게 깔려있죠. 사실은 선덕왕 또는 선덕대왕이라 해야 맞습니다.
이미 최근 나온 사극이나 책에는 전부 선덕왕이나 선덕대왕으로 표기하고 있죠. 이후에 나올 진덕여왕이나 신라 말기의 진성여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호칭에 대한 핑계를 대자면 선덕여왕 즉위 후 150년쯤 지나서 신라엔 두 번째 선덕왕이 등장합니다. 귀족들의 권력 다툼과 함께 신라 하대의 막을 연 김양상이란 인물이죠. 사실 한글 발음만 같을 뿐이지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같다고도 할 수가 없지만 한글 발음에서 오는 혼동을 막기 위해 여성인 선덕왕에 대해 특별히 여왕이란 호칭을 쓰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위 당시 그녀의 남편은 김용춘, 진지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었기에 당시 신라의 삼서 제도에 따라 흠반, 여기 동륜태자의 셋째 또는 넷째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는 아들이었습니다. 흠반 그리고 을제를 남편으로 두게 됩니다. 여기서 흠반은 이전 동륜태자와 만호부인 사이의 아들, 즉 선덕여왕에게는 삼촌이 됩니다. 몇 번째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셋째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둘째 아들로 보이는 국반은 훗날 이 딸이 왕위에 올라 국반 갈문왕으로 추봉되고요. 세 번째 남편이었던 이 을제 역시 가까운 귀족으로 추정됩니다. 삼서제도라는 것은 공주가 자녀를 가지지 못할 때 왕의 입장에서 사위를 3명까지 둘 수 있다는 제도였습니다. 이미 진평왕 시절부터 덕만이 자녀를 가지지 못하자 두 번째, 세 번째 남편을 들였고 이들은 여왕 등극 후에 남편이자 가장 가까운 신하 또 비서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용춘으로 안 되니까 자신의 형부라고 할 수 있었죠. 형부였어도 용수까지 자신의 남편으로 삼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자녀는 없었죠. 놀라운 사실은 이때 이 용춘을 제외하고 흠반과 을제는 모두 유부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왕이 이들을 원하자 모두 본래의 가족을 버리고 여왕을 섬겨야 했죠. 그렇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선덕여왕은 끝내 이들 사이에서도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